네, 1주년을 자축하면서 썰픽 보시죠. 금감 원장도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인물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되는 건데요. 새 정부 인선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보시죠. 0.251%.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1%를 훌쩍 넘습니다. 얼마나 마신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공식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는데 박성태 앵커가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박순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에 대해서 좀 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영화 상품권 메가땡땡 당첨자 2장씩 받으시는 분 제가 카톡방이라고 말 실수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 제작진이 공지를 드릴 겁니다. 앞서 이제 김성애 소장님 순진하다 얘기 길게 쓰신 분, 그분, 요 분이 진호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영동고 윤희석으로 특별한 사적 인연관계, 뭔지 궁금증을 자아낸 분, 게이모님. 게이모님이 아이디는 아닙니다. 아이디는 W575땡님이신데 이 두 분께 메일 주시면은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썰픽 하는데 게이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분께서는 지금 검찰 출신으로 내정된 금감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금감원장에 이제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이게 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에서 이제 요 관련한 그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이 이복현 원장 내정자가 경제범죄 수사를 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당면한 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 이런데 이걸 실현하는데 적임자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어떻게 금감원장을 하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적재적소에 임무를 하는 게 그거다. 아마도 현재 금융감독원의 어떤 역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해왔던 최근의 일들이 이런 어떤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뭐 준법 경영 관련한 어떤 감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점에서 이런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신 걸로 저는 봐요. 꼭 이거를 왜 맨날 검사만 그렇게 하냐, 특수검사만 쓰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충격요법이 이제 국가보훈처도 충격요법이 들어갔고 국무총리실 이제 몇 군데 충격요법이 들어갔다는 국정원에 들어갔고요. 예. 저는 이 인사를 보고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화가 되는구나라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검사 출신들만 능력이 있다라는 이미지와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고집했던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보는 올챙이들만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깝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지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너무 태연하게 드러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가보훈처장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제처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순천지청장, 그다음에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검찰총장 비서관, 그다음에 총무비서관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비서관, 인사 추천하는 사람도 대전지검 검사의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으로 그냥 다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이번엔 그러다가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은 감독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시하고 수사하는 금검원으로 앞으로 불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번에 부활시켰죠. 거기 하부조직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하는데 데이터 쫙쫙 빨리 뽑아서 올려라. 그것을 너희들이 하는 일인데 이 관계를 유기적으로 흐르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사가 맞는 게 좋겠네. 이제 다 잡아들이자라는 계획으로 지금 서울대 법대가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 살림은 일부 서울대 경제학과 이 기재부에 떼어준 형태로 우리끼리 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 관료들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 경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꿈을 펼치시는 건데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공인 회계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직후에 이제 검사직을 분연히 던지는 듯 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사회가 훨씬 단순하고 또 엘리트 자원이 한정적일 때 특정한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하나회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전문성, 요구되는 전문성도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자기 경험치에서 어쨌든 검사 출신들이 매우 유능하고 검찰 조직만큼 이 유기적이고 유능한 조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권의 인사, 특히 이제 정권 초기의 인사는 이게 유능함이나 혹은 자기 사람만 고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고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폭넓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에 대한 지적만 나오면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는데 금감원 원장이 검사 출신이 가야 될 적재적소인지 그것도 한참 전에 검사 출신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정치를 했든가 다른 경력을 쌓았으면 모르는데 이분 옷 벗은 지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리 특수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특수부 검사로서 금융 관련된 사건이나 경제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거하고 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걸 총지휘해야 되는 금감원장하고는 전혀 다른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인사를 아주 폭이 좁게 결국에는 이제 측근, 검찰 중에서도 자기 측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의 앞날을 오히려 어둡게 하는 그런 요새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인사가 정권 초기에는 좀 폭넓게 개방적으로 합니다.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좀 넓게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정권이 좀 어려워지면 보수 쪽으로 하는 게 인사의 특징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좁게 출발하면 나중에 이제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인사를 하려고 저러는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특수부 검사로서 그때는 론스타 인사가 사건, 아니라 수사를 하겠죠. 론스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건 등을 이제 수사한 검사 경력이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고요. 네. 예. 경제 정의를 실천해서. 경제정을 실천해서. 네. 이제 교육 비리를 수사하면 교육부 총리에 임명될 수도 있고. 예. 교수님 혹시 하신 말씀이 좀? 아까 했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일단 전화하겠습니다. 확인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비대위가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됐습니다. 내일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대위원회는 초선의 이용우 의원, 재선의 박재호 의원, 삼선의 한정혜 의원, 그리고 원외의 김현정 위원장 등이 비대위원회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옛날 국정농단 탄핵 시기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스피커는 컸지만 비주류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는 좀 나왔죠. 제가 30분 전에 정확히 중진 의원이 맡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셨었군요. 아니 뭐 알고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됐고 저는 우상호 의원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 초재 3선 의원들도 다 개파색이 굉장히 옅은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룰을 그냥 양쪽이 거부 못하게 딱 짜서 진행하는 정도일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당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이 성남 민심을 달랠 것이냐. 지금 여기서도 우린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로는 저는 민심을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의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 각 캠프가 좀 정신 차리고
개혁안을 잘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현영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일단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단 내정된 거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쪽 저쪽 개파에 치우치지 않고 좀 당에서 리더십을 중립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해서 어제 이미 한 차례 배경을 하마평이 돌았고 어제 나온 보도들도 사실상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예,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당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직을 맡고 있지 않은 원로나 이런 분들이 맡기에는 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는 비대위고 결국에는 당 중진 중에 한 명 맞는 모양새가 됐는데 혁신 비대위는 아닌 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혁신 비대위라면 또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우상호 의원이 싶습니다. 중량감은 있지만 날선 칼을 들이댈 만한 건 아니다라는 평가시군요. 잠시 전할 말이 있는데 오늘 장성철 교수님이 뒤에 중요한 강연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겠던 제가 방송 중에 그냥 나가셔라. 우리가 라이브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얘기하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네. 조용히 빠져주시면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차기 총선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또 그동안 그래도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우상호 의원이. 그래서 그나마 많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비대위를 꾸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혁신 비대위라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에서 볼 때는 저는 계속 아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은 그냥 조용히 빠져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면 되게 조용히 빠질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뒤로 다 티나게 뒤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방송이 다 되셨더라고요. 예, 카메라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예. 대단해요. 사명감을 스틸러 가지고.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 박원석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우상호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과거에. 예. 그다음에 이번에 뭐 국회의장 선거 출마도 했었고, 그다음에 586의 대표적인 얼굴이죠. 본인이 어쨌든 그 586 용태론을 책임지고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 분이니까 아마 당내에서 계파 간의 그나마 거부감이 혹은 계파 간의 어떻게 보면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비토가 좀 덜한 그런 분으로서 지목이 된 것 같고요. 정치를 오래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읽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2달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전대 준비하고 그다음에 룰 세팅한 것 이상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3번의 연속된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어디 있고 어떻게 당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기에는 뭐 우상호 의원이 그런 리더십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주어진 시간이나 권한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썰피게 했던 얘기 또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박순애 후보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1. 제가 90년대 의무경찰로 복역을 하면서 복역이요? 음주단속을 복무. 예. 복역? 죄송합니다. 복무. 복무를 하면서 예. 국방의 힘드셨나 보네요. 의무를 복역이라고 생각했군요. 군역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군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25. 음주운전은 음주 단속을 수없이 나가봤지만 이 수치는 못 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 수치가 저랑 평생 먹은 걸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합쳐도. 그래서 저걸 봤더니 정말 만취하면 저 정도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일이지만 20년도 예. 넘은 일이지만 저는 이분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이 정도 수치면은요. 다음 날 아무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알코올 수치고 그 지금도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이 기사를 쓰는 사회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에도 이런 수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만취 상태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니까 0.251 음주로 쳐보니까 어떤 분이 전날 12시간 전에 4병 정도 마시고 잰 수치다 뭐 이런 얘기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 피해 양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알코올 분해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의견도 있고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선고유예라는 그런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지금보다 기준이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더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만약에 그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뭐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정도 받는 그런 정도의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시에 그렇게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을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보니까 벌금 25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시 나는 더 다퉈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선고유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도 안 낸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 이게 보시면. 딱 아니, 사실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에 딱 부합하는 분이죠. 예. 윤리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선고유예가 나왔으니까 된 거 선고유예가 아니냐. 나왔으니, 예. 예. 이거 검증 때 봤을 텐데 뭐 그래서 불법이야? 어떻게 됐어? 재판 결과 뭐야? 선고유예면 아니잖아. 라는 검사들의 인식에서 그럼 됐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죄송하다고 했는데 혹시 더 나온 얘기가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